안녕하세요. 미니멀 육아를 실천 중인 육아동지 두디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아이를 육아하면서 느낀 출산 전이라면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육아템을 소개하려고 해요. 출산을 앞두고 육아용품을 한창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육아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미니멀 육아입니다. 일단 2021년 첫째를 출산했을 당시에는 한창 뭐든 유행하는 육아템은 다 사는 맥시멀 육아를 했었어요. 국민 육아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거의 다 샀었거든요. 근데 둘째는 완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정말 쓰는 것만. 두 아이를 육아하면서 느낀 것은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사서 후회했던 아이템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사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사세요, 이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손수건, 속사계, 겉사계입니다. 손수건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많이 사는 것을 비추천합니다. 저는 첫째 때 손수건을 거의 100장 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아기 육아 시 정말 빨래를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유 수량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즉, 많이 산다고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속사계와 겉사계도 세트처럼 다 같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특히 겉사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병원이나 조리원 퇴소 시 받은 걸로 잠깐 안고 있는 용도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사는 걸 추천드려요. 핵심은 수량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저는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엉덩이용 손수건, 그리고 그 외 용도의 손수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구성은 반부 손수건 20장에서 30장 정도, 그리고 가제 손수건 10장 정도. 이거는 엉덩이용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곰돌이 모양이 있는 건 다 엉덩이용이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반부 소재는 진짜 부드러워서 계속 그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제 손수건은 막 50장, 60장 이렇게까지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부 손수건의 단점이라면 세탁과 건조 후에 주름이 참 많이 생기고 쪼그라들어져 있다는 건데요. 펼치기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거는 사용할 때 전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사계와 겉사계 대신 천기저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훨씬 저렴하고 사용 용도도 다양해요. 이거 하나로 속사계, 목욕 후 몸 감싸기, 배 덮기, 유모차 덮개, 외출 시 깔개 등등 전부 커버가 됩니다. 요즘에는 감성적인 무늬가 있는 천기저귀도 참 많이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모로반사 방지템입니다. 모로반사는 신생아가 갑자기 팔다리를 확 벌리면서 놀라는 반사 행동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재웠는데 모로반사 때문에 금방 깨버리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로반사 용품이 참 많고요. 모로반사 방지템으로는 스와들업, 스와들미, 스와들 스트랩, 좁쌀이불 등등이 있는데요. 아기마다 맞는 게 참 다 달라요. 대신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근으로 상태 좋은 몇 개의 제품만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맞는 거를 추가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고맙게도 천기저귀만 잘 썼는데요. 천기저귀로 속사계처럼 꽁꽁 싸매는 거를 가장 좋아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로방사가 많이 방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비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수유 관련 용품입니다. 특히 미리 풀세트 구매하시는 것을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모유수유, 분유수유, 혼합수유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분유수유를 마음먹었는데 막상 조리원에 가니 모유가 참 잘 도는 엄마이고 또 초유만 먹이자 했는데 이게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모유 수유를 하고자 했으나 전몸살이나 가슴 트러블 그리고 각종 이유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풀세트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구매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리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사세요. 기본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조리원 이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 기본템은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젖병. 젖병은 2개에서 3개 정도 먼저 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젖꼭지. 젖꼭지도 3개에서 5개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분유포트입니다. 나는 모유 수유할 건데 라고 생각하셔도 모유도 얼린 모유를 중탕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분유포트는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분유는 조리원에서 먹던 거를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퇴소 전에 쿠팡에서 주문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조리원마다 다르겠지만 한 통씩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불과 베개입니다. 아기 전용 이불을 예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생아는 이불을 덮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수면 시 이불, 베개, 인형 등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불이 얼굴을 덮을 경우 질식 위험과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상 베개입니다. 저는 2 아이 모두 베개 없이 키웠는데 주변에서 참 잘 빚었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두상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때 관련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생아는 따뜻하게 덮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비워주는 게 원칙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사지 마세요 리스트 몇 개를 더 추가해보면요. 부피가 큰 국민 장난감 같은 쏘서, 점퍼루, 보행기, 바운서 등은 미리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사면 공간을 차지하죠. 청소할 때도 힘들고 먼지도 쌓입니다. 미리 사는 것보다 필요할 때 사는 전략으로 가세요. 그리고 주변에 장난감 도서관 같은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대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요. 1년에 10,000원만 내면 영아용품부터 유아용품까지 다양하게 빌릴 수 있어서 계속 필요한 보행기 이런 거 빼고는 대여해서 짧게 쓰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리 사서 공간 차지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때 사는 전략, 그리고 주변에 대여 공간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미리 많이 사지 말고 최소한으로 시작해서 필요할 때 추가한다. 이게 가장 후회 없는 방법이에요. 육아는 템빨이다 라는 말에 완전히 공감하는 엄마이긴 합니다. 하지만 환경, 부모의 컨디션,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아이템을 구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출산 준비를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첫째 때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맥시멀 육아와 미니멀 육아를 둘 다 해본 엄마로서 미니멀 육아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